백산 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적천수 정미에 나오는 사주 명조를 중화용신을 잣대로 비교 분석해보는 33번째 강의입니다. 명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월의 간목입니다. 섭한 계절인 진월의 간목은 온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한난 조섭의 원리에 의해서 목이 화를 생해주고 화가 목을 생해주는 가운데 사주의 중화를 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와 금은 기구신으로서 화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보행작용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진월의 간목 사주를 살펴보니까 시간의 정화가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이 정화는 용신으로서 묘목과 함께 동조하고 있고 일지인목과 시지인목이 정화의 뿌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신에 해당되는 임계수는 사주 원국에서는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은 운에서 만나면은 구신인 두 경금의 생을 받아서 금도 수를 강하게 하고 수도 금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오행작용이 일어납니다. 사주는 전반적으로 서로 합을 하거나 극을 하거나 충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진월에 강한 두 평관이 있어서 정화나 또는 병화가 화생금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한 경금 평관을 비교적 아름답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화극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화가 있어 금을 잘 다스려 준다는 의미로 화생금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주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임철조는 이 사주를 어떻게 풀이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 역시 앞에 32강에서 나온 것처럼 인묘진 동방 목국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왕한 것이 인목이나 묘목이 오래 있지 않고 진토가 원령이고 이 진토가 경금에게 그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 목이 임철조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정화가 비록 투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은 경금을 극할 수가 없으니 이 경금 평관을 용신으로 삼는 것이 뚜렷하다. 일반적인 격공론에서는 월지에서 힘을 받은 아주 강한 이 오행을 용신으로 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임철조 역시 이 경금 평관을 용신으로 삼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화가 비록 투출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때 투출이라는 표현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투출은 기구신에 해당되는 강한 오행의 작용력이 있는 글자가 천간에 드러나는 것을 투출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진월에서 기구신으로서 천간에 떠 있는 이 평관을 투출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인목과 묘목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정화도 아마도 광범위한 의미에서 투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 전자와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갑신대운에 이르러서 이 경금이 그 뿌리를 얻으니 그런데 이 신금이 인목을 충했기 때문에 과거 시험에 연이어 합격했다. 그래서 그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희신인 간목이 와서 용신을 도와주니 이 용신이 관성을 비교적 화생금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병화나 정화라는 세문을 얻으면은 관운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를까 신금이 와서 인목을 충했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해서 군수배설을 했다는 것은 어떤 오행작용이 원인이 되어서 그런 좋은 운이 일어났다는 것을 연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병술운에 이르러, 자, 이 점은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큰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철조는 병술운에 이르러서 식신이, 간목 입장에서는 병화가 식신입니다. 상관이 사주 원국에 있고 또 식신이 와서 이 식신이 살인, 편관, 이 살은 편관을 지칭합니다. 을 화극금했기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낙향했다. 자, 이 표현은 오행의 생극을 최에 갇힌 상태에서 화는 금을 보면 무조건 화극금이라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은 기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을 화극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힘이 약합니다. 사주의 중화를 꾀하는 오행인 용신과 이신은 기구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 힘들을 모아서 사주의 중화를 꾀하게 되는 이치가 바로 중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용신의 운이 거듭되어서 왔고 이 용신이 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용신에 해당되는 화가 논리적으로 금을 극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 화는 금을 생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진월의 섭한 기운에 의해서 천간에서 포진되고 있는 경금은 불이 가서 재해줌으로 인해서 화생금 해줌으로 인해서 그 금의 가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임철조는 병화식신이 와서 화극금 했기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낙향했다고 설명한 건가? 참 그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추측하건대 병술대운이었다 하더라도 그 세운에서 임계수를 만난다면은 경신금이 임계수를 생하고 임계수도 경신금을 더욱 차게 해서 이 임계수라는 글자, 특히 임수가 병화를 극해버렸기 때문에 용신을 극해버리고 또 진술충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작용했기 때문에, 왜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느냐, 진토가 술토를 마주 봤다는 이유로 술토 속에 있는 정화가 일방적으로 극을 받지는 않습니다. 두 임목과 묘목이 같은 취지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진술충의 영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병술대운에서도 임수운을 만난다면 용신이 극을 받는 상황에서 파직을 하거나 스스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충분히 진술충이 일어나는 병술대운에서 설명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화생금이 일어나는 이런 대운에서 낙향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흉흉해 보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주에서 포인트는 화극금이 아닌 것을 화극금으로 해서 용신으로 보고 있는 관이 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그 설명에는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생극은 사주의 오행작용은 물론 육친관계나 심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해석의 도구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읽고 해석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정확한 사주의 통변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